오늘은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의 말로는 어떨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아니면 밀로셰비치 같은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벌인 국민에 대한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위기가 있는데 지난 8일 전 세계를 휩쓴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리아 반군이 2주 만에 수도 다마스커스를 점령하면서 중동 국가 시리아에 무려 13년 동안에 일어났던 내전이 종식되고 독재자였던 아사드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도망간 사건이었는데요. 13년 만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국가로 도망쳤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이후 러시아로 도망쳤다라는 것이 푸틴의 확인을 통해 알려졌고요. 2011년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에게 군을 동원해서 발포한 이래 500만 명의 자국민이 난민이 되었고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750만 명이 고향을 잃어서 국내에서 다른 곳으로 탈출해야만 했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종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시리아 내전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독립한 시리아에서 1963년 일어났던 바트당 군부의 쿠데타에서 요직을 맡았고 공군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독재의 길을 걸었던 하페즈 아사드란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데요. 이 하페즈 아사드는 정보기관, 그러니까 무카바라시라고 하는데 이 정보기관을 앞세워서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페즈 아사드가 2000년 10월 6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재미있는 건 시리아 의회가 원래 그때 어떻게 했냐면 40살 이상이 되는 사람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아사드에게 세습을 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 36세였던 아사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서 당선돼서 세습 독재 국가의 길이 시작되었고요. 공화국을 표방한 아랍 국가 중에서 최초로 세습이 일어났던 독재 정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사르 아사드도 당선 초기에는 아버지 하페즈 아사드의 엄혹한 철권 통치하고 난 좀 다르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카바랏을 이용해서 한국의 과거 안기부와 같은 조직인데 치안당국을 활용해서 영장 없는 체포, 초법적인 처벌, 그 다음에 재판 없는 구금, 지금 시드니아 수용소 지금 얼마 전에 열려서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죠. 아버지 대통령 때 재판도 없이 갇혀서 지금 40년 만에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문등으로 국민들을 통치했던 것이 아버지였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도살장이라고 하는 시드니아 군사교도소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알 수 있습니다. 아사드는 만연한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치하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재밌는 건 독재를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2007년에 대선에 다시 한번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시 한번 단독 출마해서 재선이 되었는데 투표장마다 정권의 친위대인 공화국 수비대원들이 깔려 있었고 투표소 안에는 찬송단의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관권 선거로 다시 재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1년 이 중요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불면서 전 중동을 강타했던 아랍의 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민주주의를 갖자라고 하는 운동의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이 물결 속에 어떻게 했어요? 아사드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세습했고 다시 재선까지 노렸던 독재적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민주화의 물결이 자기에게 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엄혹하게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었는데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소위 다라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2011년 3월 5일에 있었던 건데요. 시리아 남부에 있는 다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교생 15명이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거를 학교 담벼락에 썼다가 갑자기 다 체포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부모님들과 시민들 시위하면서 석방하라라는 시위들을 했었고 나중에 풀려났지만 3명은 죽은 상태로 풀려났고 나중에 보니까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했던 것이죠. 당연히 고등학생인 아이들이 썼던 글귀가 뭐였냐면 의사여 이제 다음은 당신 차례다 이런 글씨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사드 대통령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의학을 공부하고 온 유학파였기 때문에 이제 의사 다음인 아사드 대통령 너도 이제 내려갈 차례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를 썼다고 아이들을 고문하고 청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끔찍한 일들에 시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니까 아사드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총을 발포한 거죠. 군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포해서 군대를 앞세워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당연히 시위대는 더욱더 격화돼서 군인들과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도 난 더 이상 민간인들의 학살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탈영해서 다시 반군 편에 시민들 편에 서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시리아 내전이 점점 개시가 되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교적인 배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열심히 후원했고 그런 반면에 미국은 당연히 시리아 정부를 아사드 정권을 싫어했고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싫어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었고 나중에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에서 약간 IS라고 하는 극단주의 테러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도 원래 시리아의 내에 군 공항도 갖고 있었고 사활적 이해관계가 갖고 있었는데 참전할 명분이 없었다가 IS가 등장하니까 우리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참전을 했다가 갑자기 반군을 공격하면서 아사드 편을 드는 이런 혼란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500만 명, 600만 명 통계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해외로 나간 사람만 그 정도 될 정도로 사망한 사람만 50만 명 이상 될 정도로 국내에서 피신한 사람만 750만 명 될 정도로 끔찍한 전쟁이 계속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라 사건이 되게 유명했고 지금도 그래서 시리아 반군과 시리아의 민중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라여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계속 부르곤 하죠.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전쟁의 시작은 뭔가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긴 하지만 전쟁의 시작은 아사드가 만든 것이었고 정권 퇴진을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해서 시민들과 적대하면서 싸우려고 했던 아사드가 전쟁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거죠. 많은 시민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탱크로 밀어붙이고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민간인들에게도 시민들에게 군인들을 향해서 민간인 시민들에게도 공습을 허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무자비한 군사 작전을 감행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하든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던 화학무기도 몇 번 사용했어요. 2013년과 2017년 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자국민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라든지 인도적인 위기도 유발이 되었죠.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사실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 시리아 북부 지역이나 서부 쪽 지역은 도시가 거의 초토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프라가 파괴되고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들은 뭐가 생겼냐면 아사드 정부가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해결하기보다는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선택했던 결과였습니다. 2011년 이래 7년에서 8년 정도 내전이 정치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국민을 적으로 돌렸던 아사드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 살았어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냐. 지금 아사드 궁 도망간 이후에 대통령 궁에 가보니까 수많은 전 세계 한 150대도 안 되는 희소한 한정판 어떤 스포츠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명품과 스포츠카가 즐비한지 국민들은 전쟁 때문에 다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얼마나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며 살았는지 사실 작년까지는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사드는 이미 우린 다 이겼다. 우리 정상 국가가 됐다. 반군 나한테 적으로 돌렸던 반군들은 다 이제 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여행 오라고 막 홍보를 하면서 정상 국가가 됐다고 선포하며 되게 자신감에 넘쳤었던 자기들만의 리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근에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지금 이란이 열심히 개입하면서 아사드를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시리아 북부 튀르키예 국경 인근에 모여 있었던 여러 반군 세력들이 연합해서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었는데 갑자기 연합해서 파죽지세로 말 그대로 2주 만에 지금 반군의 수도였다고 했는데 다 밀렸던 알레포 지역, 하마 지역, 그 다음에 다라 마찬가지로 다마스커스까지. 사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뉴스들 보다 보니까 아니 알레포를 점령했다더라. 7년 만에 어떻게 다시 탈환했지 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 도시가 점령되고 다음 도시 점령되고 며칠 있으니까 다마스커스 수도,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15km 전망까지 왔다.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까 다마스커스가 해방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시리아 공무원들이 막 공항으로 도망가고 그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였기 때문에 13년 동안 전 세계 가장 많은 난민들을 배출했던 독재자 아사드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향한 선포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2주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에 전 세계가 놀랐죠. 내전이 종식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는 지금 아사드를 몰아낸 이후에 13년의 전쟁이 잘 끝났을까? 아니 반군들이 서로 그 권력의 공백 속에 더 안정적인 국가를 잘 세울 수 있을까? 또 다툼이 있을까? 이런 염려들로 하면서 평가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아사드 통치 하에서 일어났던 내전과
인권 침해, 끔찍한 고문,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런 일들보다 끔찍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터키나 다른 곳에서 가능하다면 자기에 있는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독재자가 몰아내진 다음에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너무 13년간 오래됐고 잘 안 끝날 것 같았지만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자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독재자의 말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드도 결국은 러시아로 망명했죠. 도망가듯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게 몰래 꽁무니를 빼서 도망가서 목숨은 우선 부지하였지만 그동안 저질렀던 여러 가지 전쟁 범죄와 수많은 인권 침해들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범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사드는 체포될 수밖에 없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사드가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수많은 이미 50만 명 이상 사망한 시리아 사람들과 13년 이상 되었던 이 전쟁들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파괴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지만 법의 법과 정의의 심판은 반드시 아사드 대통령에게 이루어질 것, 전범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 독재자에게 저항했던 시민들이 결국은 13년이 지났지만 이긴다는 것은 역사가 알려주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도 찬란했던 과거 역사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시민들이 승리하고 올바른 심판이 범죄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